지난 시간에 외부 은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앞부분을 다뤘었죠.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외부 은하에 대한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의 경우에는 외부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형태에 따라서 총 타원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분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에 대한 내용을 잠깐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타원은하 내용까지 한번 나갔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나선은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선은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요. 나선 모양, 그러니까 나선의 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하를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나선 은하의 구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그림과 같습니다. 왜 이거는 옆에서 본 그림, 여기 있는 것은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 나선 은하의 모습인데, 옆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면요, 요 은하 핵이 중심부에 있고 주변부에 이렇게 팽창한 부분, 요거를 통틀어서 중심부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보면 은하 핵이 있고요. 요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죠. 이러한 중심부의 특징의 경우에는 굉장하게 많은 별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밀도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늙은 별들, 나이가 많은 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늙은 별들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성단에서 분포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구상성단. 지난 시간에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구상성단이 늙은 별들이 주로 모인 별들이었죠. 당연히 이러한 구상성단 늙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붉은색 계열을 띠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약간 붉은 색깔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선 팔인데요. 요거는 여기 있는 이 은하의 경우에, 요 나선 은하의 경우에는 원반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위에서 보면 요러한 나선 팔들이 분포를 합니다. 요러한 나선 팔은 중심부와 반대로 성간물질이 많고, 당연히 성간물질이 많다 보니까 새롭게 탄생하는 별들이 많이 생겨나겠고요. 그래서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성단은 무슨 성단이었죠? 그렇죠. 산계성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선팔에는 산계성단이 주로 분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요러한 은하의 원반과 은하의 이 팽대부, 그리고 요 주변부에 있는 여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은하의 이 3D로 봤을 때 그 주변부를 좀 채우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얘의 경우는 밀도가 일단은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심부는 빽빽하게 밀도가 높았잖아요. 헤일로는 밀도가 낮고요. 얘도 중심부와 마찬가지로 늙은 별들과 구상성단으로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우기 쉽게 단순화하면 중심부와 헤일로는 모두 늙은 별과 구상성단이 주로 분포를 하지만 중심부는 빽빽하게 밀도가 높고 헤일로는 밀도가 낮고요. 나선팔은 그와 반대로 젊은 별들, 그러니까 성간물질도 많고 이러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이런 나선 은하는 요 중심부의 모양이 그냥 동그랗게 생긴 이런 뭔가 구의 형태인 정상 나선 은하와, 그리고 여기 부분에 막대 구조가 보이는 이러한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정상 나선 은하를 우리가 기호로 S, 스파이럴에 이 S만 따서 쓰고요. 막대 나선 은하는 S인데 앞에 이 막대 구조가 있다고 해서 B를 붙여서 S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더라. 이러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를 좀 지우고 한번 보면요. 지금 A에서 B로 갈수록, C로 갈수록, A에서 C로 갈수록 나선팔의 경우가 조금 더 촘촘한가요? 느슨한가요? 점점 느슨하게 감겨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느슨하게 감겨 있고 은하핵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기 전에 한번 이러한 애들의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 요 은하 무슨 은하일까요? 막대 나선 은하일까요? 정상 나선 은하일까요? 요거를 학생들이 좀 구분하기 어려워하던데, 여기 보면 막대 구조가 보이나요? 요거는 은하 핵이고요. 하지만 요렇게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은 사실 시험에 문제 잘 나오지는 않고, 명확한 막대 구조가 있는 경우는 이따가 탐구 활동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지금 여기 누가 봐도 막대 구조 하나도 없죠. 지금 여기에 요거는 정상 나선 은하고요. 대표적인 정상 나선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불규칙 은하입니다.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규칙적인 모양이 하나도 없는 은하인데 요 불규칙 은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성간물질이라든가 이러한 젊은 별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비율이 높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있었던 타원 은하, 나선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 세 가지 중에서 이 성간물질과 젊은 별의 수가 많은 것을 고르면 불규칙 은하가 됩니다. 요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쓰면요. 불규칙 은하의 경우 규모, 즉 크기가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특징이고요. 얘와 반대로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타원 은하는 거기다 적어두세요. 규모라든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대 은하들은 대부분 타원 은하이고요. 작은 소규모의 은하들은 불규칙 은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타원 은하, 나선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까지 보았는데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좀 여기에 있는 렌즈형 은하가 있습니다. 렌즈형 은하는 옆에서 보면 요러한 원반 모양이 보이는 이런 나선 은하처럼 생겼지만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타원 은하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반 구조는 있지만 나선팔 구조는 없는 게 렌즈형 은하인데 S0라고 적고요. 요거의 경우를 보고선 허블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 혹은 나선 은하에서 타원 은하,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진화 과정의 가운데 있는 그 형태가 렌즈형 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이 허블의 경우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블의 경우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러한 타원 은하, 그리고 렌즈형 은하, 이런 나선 은하들의 경우가 뭔가 이런 분류 체계가 진화 순서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다더라. 가끔 보기 중에서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세요. 얘네들의 경우에는 전혀 이러한 진화 순서와 무관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아까 잠깐 그림이 나왔었는데 요게 렌즈형 은하의 모습입니다. 렌즈형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인데 요거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이니까 요거 보면 렌즈형 은하구나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서 그 아래에 있는 은하의 종류 탐구를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 먼저 그냥 얘기를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A, B, C의 경우에 그림을 보고선 뭐가 무엇인지 분류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요 정도의 그림을 주고선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한번 봐보세요. 자, 다들 빈칸 한번 채워봤나요? A의 경우에는 어떠한 규칙성도 없는 불규칙 은하이고요. B의 경우에는 나선팔이 보이는 나선 은하이죠. 나선 은하 중에서도 정상 나선일까요? 이거 막대 나선일까요? 막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막대 구조 보이나요? 요거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C의 경우에는 그냥 구의 형태, 그러니까 타원의 형태인 타원 은하입니다.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타원 은하의 경우에 성간물질의 경우가 많다는 게 아니라 적다라고 했었고요. 성간물질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탄생하는 별이 거의 없어서 주로 늙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선 은하의 경우에는 중앙 팽대부와 헤일루의 경우에는 성간물질이 적고 주로 늙은 별들로 얘도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와 반대로 나선팔의 경우에 성간물질이 많고 주로 젊은 별들이었습니다. 불규칙 은하는 성간물질의 경우가 양이 가장 많고 얘도 젊은 별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나선 은하의 경우 예시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나와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표적인 정상 나선 은하고요. 우리 은하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요 둘의 경우가 어떤 모양인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교과서 184쪽을 보면 이러한 다양한 은하 사진들을 분류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직접 분류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한번 해온 사람들의 경우를 확인해보고 같이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한번 연습한다 생각해보고서 한번 채워보세요. 자, 지금까지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대한 은하의 분류를 한번 보았고요. 이번에는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특이 은하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특이 은하, 이름에서부터 뭔가 특이한 은하를 특이 은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거가 특이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그냥 먼지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뒤에 있는 요게 은하입니다. 마치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무슨 은하처럼 생겼죠? 그쵸, 타원 은하처럼 생겼죠? 근데 요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관측했더니 요러한 독특한 특성이 보였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전파 은하라고 하는 특이 은하 종류 중에서 하나이고요.
자, 두 번째 특이은하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마치 나선팔을 가진 나선은하처럼 보이죠. 근데 요 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나선은하에 비해서 중심부가 굉장히 밝고 또 방출선을 관측을 했더니 굉장히 방출선이 넓게 관측이 된다라는 것을 스펙트럼을 봤더니 방출선이 굉장히 넓게 관측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게 세이퍼트 은하라는 두 번째 특이 은하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특이 은하입니다. 은하인데 마치 뭐처럼 보이죠? 그냥 하나의 점, 별처럼 보이죠. 요것을 우리가 퀘이사라고 하는 은하인데 아까 얘기했었던 전파 은하부터 세이퍼트 은하 그리고 퀘이사까지 이러한 은하들의 종류를 특이 은하의 종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이 은하는 무엇이 특이하냐? 전파라든가 X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아닌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유는 바로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 블랙홀이 존재하면 왜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로 물질이 빨려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장실에 변기물을 내리면 소용돌이 치면서 그 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블랙홀의 경우에도 물질의 경우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빨려들이면서 주변에 이런 원반,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원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반에서는요, 고속으로 물질의 경우가 회전을 하게 되고 그 엄청난 이 회전 운동에 의해서 열이라든가 에너지를 발사하게 되는데 그게 이러한 전파라든가 X선 영역에서 강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특이 은하 중에서 첫 번째인 전파 은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은하. 전파 은하의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보통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이러한 전파를 방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파. 그래서 전파 영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전파 은하의 경우 가시광선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게 가시광선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가시광선 영상이 요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라서 봤을 때 무슨 은하처럼 보이고 있죠? 그렇죠. 타원 은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처럼 관측이 된다더라. 자, 지금부터 좀 우리가 몇 가지를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 요 특이 은하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용이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이런 생소하면서 개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을 위주로 확실히 기억해두고 이 몇 가지를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을 지금 형광펜이라든가 빨간 색깔 펜으로 동그라미 혹은 밑줄 그어가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전파를 방출하는 데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타원 은하로 관측된다더라. 타원 은하에다가 표시. 이러한 전파 은하가 전파 영역에서 강하게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전파 영역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중심에는요 이렇게 핵이 존재를 하고요. 요 핵에서 뭔가 물질이 분사가 되는데 우리가 요것을 Z라고 부릅니다. Z. Z기 할 때 그 Z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Z에서 물질이 막 분사가 되고 그 분사된 물질이 요렇게 동글게 뭉친 부분을 우리가 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로브와 Z를 표시해 두고요. 이러한 로브와 Z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 전파 은하의 특징인데 이러한 로브와 Z가 왜 생기느냐? 이렇게 아까 블랙홀이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강착 원반이 있어서 막 물질들이 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모든 물질이 다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처 들어가지 못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위로 분사가 되는데 이게 Z고요. 그 물질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Z와 로브의 구조를 어느 방향에서 전파 하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Z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방향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Z 로브의 구조가 다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핵이 뚜렷한 전파원 정도로만 보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분사하고 있는 요것을 수직으로 봤을 때만이 이러한 로브의 경우와 Z의 경우가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로브 Z에다가도 표시를 한번 해두세요. 이렇게 Z와 로브의 경우는 X선으로 보아도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블랙홀의 경우가 고속으로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 영어 발음 표현에 따라서 시퍼트 은하라고도 부르거든요. 세이퍼트 은하, 시퍼트 은하. 요 은하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딱 봐도 잘 허블의 은하 분류로 따졌을 때 무슨 은하처럼 보인다. 그렇죠. 이거 나선 은하처럼 관측이 된다더라. 나선 은하. 그래서 나선 은하에다가도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나선 은하. 외우기 쉽죠. 전파 은하의 경우는 타원 은하처럼 보이고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더라. 근데 이러한 나선 은하 중에서도요. 중심부가 다른 나선 은하들에 비해서 굉장히 밝은 것이 특징이고요. 밝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러한 세이퍼트 은하를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하게 됐을 때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넓은 방출선. 요 넓은 방출선에다가도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합니다. 자, 이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는 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끊어서 읽겠습니다. 넓은과 방출선으로. 일단 우리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거 중간고사 범위죠. 우리가 스펙트럼에 총 3가지를 배웠습니다. 연소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 즉 방출선이 나오려면 어디서 이 방출선이 나왔냐? 바로 고온으로 가열된 가스, 기체,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이 됐던 게 방출선입니다. 그래서 방출선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고온으로 달궈졌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일단 넓대요. 이 방출선이 넓게 나온다는 거는요.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가스, 덩어리, 혹은 뭐 성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요렇게 회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회전 운동은 우리가 관측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부터 가까워지는 속도도 엄청 빠르겠고요. 멀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면 그거를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 기준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청색 편이가 나타날 거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런 적색 편이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막 빠른 속도로 일어나니까 이만큼이 다 방출선으로 관측이 되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방출선이거든요. 요 방출선의 경우가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고온의 가스가 지금 현재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은하 내 가스운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가스운, 그러니까 요 가스들의 이 덩어리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까요? 뭐에 의해서 이렇게 빠르게 회전을 할까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변부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넓은 방출선이 보이고 굉장히 중심부가 밝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퀘이사. 퀘이사는 지금 앞서서 있었던 사실 전파 은하라든가 혹은 세이퍼트 은하의 경우에는 좀 생소하지만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퀘이사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일단 퀘이사라는 애가 무엇이냐? 여기에도 그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마치 은하인데 별처럼 보이는 은하가 요 퀘이사거든요. 거기다가 별처럼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둡시다.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은하더라. 이러한 퀘이사의 경우가 영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것이 합성어냐면 일단 퀘이사는요. 퀘이사 이렇게 써지는데 얘의 경우에는 쿼시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스텔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스텔라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뭐 한자로 표현하면 항성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항성. 행성과 항성이 다른 건 알죠? 항성이 별과 같은 것들을 별을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항성체를 스텔라라고 하고요. 쿼시는 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퀘이사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준항성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별은 아닌데 이 별에 준한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별처럼 보이는 은하라는 거예요. 자, 은하가 별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은하가 일단 별처럼 보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하는 아까 앞에서 봤던 좀 이런 세이퍼트 은하 보면 면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점으로 보인다는 것은 매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은하들이요, 이렇게 점으로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의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밝게 관측이 된다는 것 자체가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퀘이사도 다른 특이은하들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퀘이사는요, 이러한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관측적인 특징으로 가장 매우 엄청나게 큰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적색 편의가 나타남에다가 한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더라. 자, 이러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단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것인데요. 허블의 법칙 있죠? 허블의 법칙. 그거를 잠깐 꺼내올게요. 미리.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거리의 경우가요, 후퇴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가 먼 천체는 우리로부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원리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다음 영상 보고선 왜 그런지 한번 원리를 따져보세요. 자, 아무튼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멀어져서 적색 편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왜 대부분의 케이사가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냐?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하에서요, 관측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퀘이사가요,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느냐면, 일단 퀘이사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라고 했었죠. 요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발견된 것이 130억 광년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퀘이사가 가장 멀리 있는 퀘이사거든요. 이러한 퀘이사가 130억 광년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 일단 광년이라는 단위는 1광년은 별의 경우가 1년 동안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그럼 130억 광년이라는 거는요, 130억 년 동안에 별의 경우가 이동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퀘이사에서 방출한 빛이요, 막 우리 이 우주 공간을 막 지나서서 우리 은하로 도착을 해야지 우리가 이 퀘이사를 관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퀘이사에서 방출한 빛이 우리 은하까지 도달하는데 130억 년이나 걸렸다는 거고요. 그 의미는 달리 얘기하면 이 퀘이사는 130억 년 전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실제 우주의 나이가요, 137억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억 년 전에도 있었던 퀘이사는 거의 우주 생성 초기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거는요, 그 멀리에 있는 것이 우리 은하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는 과거를 본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우주 관측하는 것을 더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하냐? 더 멀리 있는 것이 더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주의 처음 생성의 경우를 알아내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0억 년 정도 떨어져 있는 퀘이사를 본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1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퀘이사를 본다는 거는 130억 년 전의 퀘이사의 모습을 보는 거고요. 지금 이 퀘이사는 어떻게 됐을지는 뭐 전혀 모르겠죠. 아무튼 다시 우리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퀘이사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이꼴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두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 있는 그림은요, 퀘이사가 워낙 적색 편의가 좀 심하게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원래 여기에 있던 요 수소흡수선들이요, 여기에 있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적색 편의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이제 특이은하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충돌은하인데, 충돌은하는 큰 뭐 이렇게 개념이 있지는 않고 한 3가지 정도만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같이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충돌은하는 말 그대로 은하들의 경우와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은하를 우리가 충돌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하와 은하가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끼리도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충돌할 때 별들의 경우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1번이라고 표시를 해둘게요. 충돌할 때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은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스케일인데 거기에 별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밀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반면에 분자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성운들은 별들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걔네들끼리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운과 성운이 충돌하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점점 압축이 일어나겠죠, 기체가. 그렇게 되면 성운이 압축되면서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원시별, 새로운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많은 별이 탄생하는 것이 이 충돌은하의 특징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러한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미래의 충돌은하가 될 것이라고 같이 합쳐져서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은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지금 현재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무슨 편의가 나타나겠어요? 멀어질 때 적색 편이었죠. 얘의 경우에는 3번째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돌은하의 경우에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특이한 은하들의 형태가 독특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면 왼쪽에 있는 건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뭔가 좀 깨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뭔가 중력적으로 왜곡된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거가 얼마 전에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촬영한 충돌은하입니다.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중심부에 있는 요런 은하와 요것도 과거의 은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수레바퀴 같은 그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지금 현재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얘기를 하면 여기 주변 뒤에 있는 요런 모습 요거 있죠, 요것들이 다 블랙홀에 해당을 합니다.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주가 광활한지 그것을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은하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은하를 굉장히 많이 관측한 허블의 경우가 우주의 팽창까지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요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 허블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